왜 딸들은 엄마랑 자꾸 싸울까요? 딸들이 엄마랑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단지 성격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부모님들과 많은 마찰이 생기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중년이 되어서도 자꾸 엄마랑 부딪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는 아빠랑은 너무 잘 지내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딱 저희 집 얘기 같아요. 저희는 모든 자식이 아빠랑은 너무 잘 지내요. 그런데 저희 자식들이 엄마랑, 저희는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모두 엄마랑 가끔씩 이렇게 딱딱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저희 언니는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저희 언니가 첫 딸 노릇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프시거나 그러면 매일 번갈아 가면서 병원을 매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3일을 병원을 모시고 간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형부도 저희 언니가 너무 힘드니까 내색은 못하지만 형부도 너무 그게 속이 상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굉장히 미안하죠, 사실은. 근데 언니가 큰딸 노릇을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청소까지 싹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그 딸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언니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엄마랑 가끔씩 삐그덕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니는 그게 답답해서 저한테 막 하소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와 딸이 잘 못 지내는 이유는 거울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도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서도 항상 찾는 거는 저희 언니예요. 저희 언니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드니까 저보러 한번 모시고 가라 그래서 제가 하루 휴가를 내고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너무 불편하다고 큰 언니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 아빠 병원을 제가 모시러 갔는데 저희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는 안 부르고 저희 언니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딸들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가 얘기했잖아요. 엘렉트라 컴플렉스. 딸들은 엄마를 모델 삼아서 여성이 되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자로 보기도 하고 대안자, 감정 통제자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딸들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엄마를 경쟁자로 보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랑 언니랑 어릴 때 그런 얘기 한 기억이 있어요. 왜 우리 아빠처럼 마음 착한 분이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막 이런 얘기를 저희 언니랑 저랑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그래도 약간 이쁜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눈이 뼈었나 보다. 엄마 얼굴 보고 결혼했나 보다. 막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커서 저희 언니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는 엄마가 승자라고 보냐 아빠가 승자라고 보냐. 저희 언니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승자라고 본다. 그랬더니 언니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이 되게 좋았던 거다. 아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찌만 엄마가 나는 승자라고 본다.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제 얘기를 듣고서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빠가 바보였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고 엄마가 사람을 볼 줄 알았네. 결국에는 엄마가 승자 맞네.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하면서 엄청 웃었던 적이 있어요. 딸들은 엄마를 닮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지만 또 다른 반면에는 엄마를 이기고 싶어하는 그 경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엄마가 그 딸들한테 너무 통제적이거나 지시적이거나 이럴 때 딸들은 분노를 하면서 그 감정을 엄마한테 투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분열된다는 거죠. 엄마는 완전히 좋은 사람이다. 내지는 엄마는 완전히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딸들은 엄마한테 질투, 인정욕구, 열등감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한테 이런 심리가 있었던 적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랑 언니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되게 멋을 많이 부리셨어요. 젊어서부터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으셨어요. 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 언니랑 저랑은 그런 게 불만이었어요. 왜 엄마는 미장원을 이렇게 자주 갈까? 그리고 왜 엄마는 저렇게 비싼 옷을 살까? 막 이런 게 저희 언니랑 저랑은 엄청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젊어서 그렇게 본인을 많이 꾸미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연세 많이 드셨는데 저희가 어떤 이쁜 것을 갖고 있거나 머리 헤어스타일이 예쁘거나 이러면 엄마는 그 미장원을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다 모시고 가야 되는 거니까 저희 언니랑 저랑은 그런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딸들은 엄마의 그 그림자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언니랑 저랑은 그런 심리가 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옛날부터 사회활동이나 사업 장사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정말 가정적으로 해주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간식도 저희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살림을 정말 등한시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언니랑 저랑은 정말 엄마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를 둘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 남동생을 저희 엄마가 저희 언니랑 저랑 둘만 낳고 안 낳으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낳고 싶어서 셋째, 넷째를 낳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셋째, 넷째를 늦게 낳고 왜 셋째, 넷째를 우리가 봐야 되지? 막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지금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셋째, 넷째는 저희 언니랑 제가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진짜 많이 봐줬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워낙 살림을 등한시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저희 언니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 저희 형제들이 아프거나 뭐 애를 낳았을 때도 산후조리를 엄마가 해주신 게 아니라 저희는 언니가 다 해줬어요. 같이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산후조리는 언니가 정말 더 전폭적으로 해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막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었으나 할 줄을 모르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심이 안 되니까 그냥 언니가 자기가 하겠다 막 이래서 언니가 되게 고생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그 산후조리를 언니가 거의 다 해줬어요. 엄마와의 애착관계, 유착관계는 평생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랑 저랑 자주 하는 농담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너네 엄마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엄마냐? 니네 엄마지? 막 이러면서 서로 농담을 티키타카 할 때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저희 엄마가 저희끼리 농담하는 걸 엄마가 살짝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와의 관계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저희 엄마와의 관계는 저희가 어떤 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식인지 부모인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저희 아빠가 너무 애처가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를 이렇게 공주처럼 떠받드신 거예요. 저희 아빠가 어느 날은 저희 형제들을 쫙 앉혀놓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평생을 내가 엄마를 맞추고 살았는데 너희가 엄마한테 이제 와서 변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빠가 맞추는데 너희는 당연히 맞춰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사형제를 쫙 앉혀놓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엄청 이렇게 막 좋으셔갖고 아빠 만세 막 이러시다시피 막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어느 날 저희 언니랑 저한테 진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냐. 아빠는 엄마가 행복한 게 정말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너희가 엄마가 정말 그 옛날에 박봉으로 너희 넷을 키우느라고 엄마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한 걸 아빠는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자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엄마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엄마도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더라도 엄마를 맞춰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저희 언니랑 저랑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고 저희 아빠는 진심으로 저희 엄마를 사랑해요. 저희 자식들이 그거는 1% 의심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구나. 저희는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사결정은 사형제이지만 저희가 나이 터울이 지다 보니까 저희 언니랑 저랑 거의 다 해요. 저희 언니가 거의 하다시피 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 언니랑 저랑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고 그렇게 좋은 운을 타고 태어나신 것도 엄마의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힘들지 않게 그냥 되도록이면 맞춰드리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되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럽냐? 저희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식 넷이 엄마 아빠를 이렇게 잘 챙겨줘서 동네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랑 저랑 엄마는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속상한 건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되게 젊을 때 저희를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 딸 이런 관계보다 친구 같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옛날에도 저희가 그랬어요. 막 옷도 같이 입고 화장품도 같이 쓰고 막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뭐 배우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미장원 갈 때도 같이 가고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착 관계가 되게 심해서 격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좀 이해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언니도 좀 편해진 것 같고 저도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모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더 편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